안녕하세요, 살아고고TV입니다. 앞서 동계 백패킹 배낭 꾸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계절용 배낭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최소 패킹 장비는 아니고 최근에 제가 가져갔던 장비들 그리고 다음에 가져갈 목록들입니다. 여기서 빠질 것도 있고요,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낭부터 시작해서 패킹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럼 배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낭은 야마토미치의 미니2 배낭입니다. 사이즈가 35리터고 무게가 387g 정도. 이 배낭의 장점은 경량이라서 당연히 가볍고, 그리고 운행을 해도 꽤 편합니다. 허리에 고정 벨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낭 자체 구조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등판에 메쉬가 되어 있어서 한여름 가기 전까지는 괜찮고요. 어깨 패드 또한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외부 패킹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결하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하단에 여기에 옷이나 패드를 넣은 다음에 고리로 딱 걸면은 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성 밴드가 있고요. 다이니마처럼 방수가 몰등하지는 않습니다. 어깨 패드에는 HMG 폰 숄더 포켓을 달아놨습니다. 다이니마고요. 방수가 됩니다. 편하더라고요,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큐뮬러스의 엑스라이트 200 침낭입니다. 하이드로픽 가공을 해서 1000필파워 정도 수준으로 무게 대비 상당히 보온력이 좋습니다. 영하 5도까지도 충분히 잘 수 있었습니다. 안에 우모복을 입고 자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도 컴포트가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사용 중에는 아쉽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압축도 좋고요. 그리고 무게도 350g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간절기나 상계절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멀레스트의 오버라이트입니다. 아마 경량 매트 중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킹 부피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크로스오버 돔 텐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카다틴 비프리 정수기하고 비교를 해도 패킹 사이즈는 더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많이 작습니다. R밸류가 2.3이고 무게가 250g 됩니다. 이게 RW 레귤러 사이즈입니다.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레귤러로 사용해도 길이가 짧다거나 자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서멀레스트 제품들처럼 윙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트를 설치할 때는 엑스라이트나 엑스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공기를 뺄 때 매트의 끝부분 쪽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끝부분에 압축을 돌돌 말 때 잘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 최소 부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가벼운 무게 적은 패킹 사이즈 때문에 경량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죠. 영하 3도에서 파년 450하고도 사용을 했고, 영하 5도에서 이 오버라이트랑 엑스라이트 200 솔 BB를 덮어서 뭐 자는데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덥지는 않지만 이 기본 성능 자체가 이제 상계절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감안을 해서 아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매우 가볍고 패킹 부피가 작아서 상계절용으로는 딱 맞습니다. 다음은 파타고니아의 마이크로 퍼프 합성 패딩입니다. 상계절에는 합성 패딩으로도 박지에서 지내기에 충분하거든요. 이 무게가 235g이고 단열재는 플루마 필이라는 합성 단열재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외피는 퍼텍스 컨텀으로 기본적인 방수, 방풍, 발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지에서 지내기에는 상계절에 이 정도만 해도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조도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이상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11월 달까지는 거의 이 패딩을 사용을 하는 편이죠. 주머니에 이중 지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머니 안쪽으로 돌돌 말아 넣은 다음에 지퍼를 닫아주면 간편하게 패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착을 시키면 배낭에 넣기에도 좋고요. 입어보면 편해요. 디자인도 예뻐요. 그래서 계속 쓰게 됩니다. 엑스패드의 UL
M 사이즈 백입니다. 이게 무게가 45g 정도 되고요. 장점이 다른 백에 비해서 상당히 패킹 사이즈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잘 때도 불편하지도 않고요. 머리의 모양에 맞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쪽 부분이 머리고요. 뒤에는 바람을 넣고, 제가 이 줄은 따로 탄성 있는 줄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매트에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 베개가 잠에서 달아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죠. 자다가 매트가 따로 빠져나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달았는데 효과는 꽤 좋습니다. 세 번에서 뭐 4번 정도면 차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머리가 되고요. 목 부분은 약간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공기를 뺄 때는 이렇게 눌리면 빠집니다. 쉽게. 이건 버프입니다. 그리고 비니죠. 한계절에도 이 비니랑 버프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잠자기 전에는 항상 쓰고 잡니다. 머리 체온 손실도 막아주고 더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쓰고요. 버프도 착용을 합니다. 코까지 가리고 자면은 그 직접적으로 찬 공기가, 산에서의 찬 공기가 코를 안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쾌적한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니는 룬닥스의 메리노울 비니고요. 쿨버프로 여름에 계속, 여름까지도 항상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테레본 조그라고 트레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경량에 편하고요. 통기성도 좋고 속건성도 좋아서 무게 또한 170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핏도 슬림해서 외관도 괜찮고요. 뭐 사진을 찍어도 뭐 그렇게 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트 서밋의 울트라 나노 드라이 색입니다. 젖을 만한 옷가지류를 여기에 넣은 다음에 배낭에 넣고 다니고,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고 가벼워요. 무게가 22g 정도 됩니다. 다음은 티톤 브루스의 수르기 라이트 자켓입니다. 무게는 245g이고요. 폴라텍 네오셀 섬유입니다. 장점은 방수성이나 스트레치성도 좋고요. 통기성 또한 뛰어납니다. 후드 부분도 상당히 길게 내려와 있고요. 지퍼는 이렇게 가슴에서 사선으로 내려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고 운행을 했는데도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더라고요. 대안으로 조금 더 부피를 줄이려면 아크테릭스의 스커미시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스커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등산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기본적인 발수 능력도 좋고 무게도 가벼운 데다가 패킹이 상당히 작습니다. 여기 안에 포켓을 넣을 수가 있는데 가슴 포켓에 스커미시를 사용을 해도 되고 수르게 자켓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SR의 스보크입니다. 무게는 13g이고요. 식기류들이 거의 티타늄 재료잖아요. 티타늄 스푼이나 포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먹다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 이제 끓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찰이 조금 생기는데 재질이 나일론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손상도 적고요. 옆에 파우치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에 넣고 다닙니다. 이거는 드립백 커피고요. 차입니다. 뭐 차도 어쩌다 한 번씩 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콘스프, 박지에서 먹는 간단한 커피 안주들, 커피 안주입니다. 이게 마른 먹거리는 또 같이 여기에 패킹을 해서 넣고 가기도 합니다. 몽베일 컴팩트 드리퍼입니다. 2인용짜리고요. 필터는 폴리에스테르 마이크로 메쉬로 되어 있는데, 종이 필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추출을 해보니까 1.2배에서 1.3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게를 활용해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밑에 컵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내리면 되죠. 와이어는 초타성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구겨봐도 보건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접을 때는 이렇게 팔자로 해서 파우치에 넣어주면 끝납니다. 스노피크의 필드 바리스타 밀입니다. 핸드 그라인더죠. 이게 무게가 조금 나가는데 225g 정도인데, 그래도 그 소중한 그 커피 타임을 위해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투자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챙겼습니다. 직접 갈아서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맛있죠. 2명분까지도 커피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웃도어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그라인더입니다. 바우노바의 EDP 원더입니다. 만약 혼자 가게 되면 혼자 먹을 양을 여기다 넣어가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챙겨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녀석 카다틴 비프리 정수기입니다. 많은 백패킹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입구 쪽에 물때가 끼긴 했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이 재질 자체도 아직까지 괜찮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물을 넣고 정수를 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이 처음에는 잘 안 내려옵니다. 물을 채운 다음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세워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 필터가 젖어지면서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녹의 1리터짜리 보틀입니다. 마찬가지로 담고 나면 압축이 되고요. 원 마개가 있는데 부을 때 압력 조절이 잘못되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개는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료수 마개인데 그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 단점이 다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눌리면 밀봉이 되고요. 빼면 조금 더 정교하게 물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한꺼번에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개를 사용을 하니까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테이블입니다. 캐스케이드 울트라 테이블로 대부분 백패커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류의 테이블을 워낙 이제 경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63g이고요. 그리고 압축 부피도 좋고 휴대하기도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혼자 가면 2개를 들고 가든지 하고요. 이렇게 2개를 들고 가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서 좀 편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데크나 식사 장소가 정돈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하나만 들고 갈 때도 있습니다. 에보니 티탄 머그컵이고 용량이 400ml입니다. 무게는 60g 정도 되고요. 하식이 가능한 장소를 기준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뚜껑 열면 안에 윌도컵 SB 티타늄 스토브가 들어가 있고 11.5g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고체 연료를 올려서 삼각형으로 발을 편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약간 공간이 뜨기 때문에 바닥에 그 열기로 이제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은데 혹시 몰라서 저는 밑에다가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거든요. 고체 연료가 기본적으로 3개를 넣고 갑니다. 작은 거는 4g이고요. 큰 거는 16g짜리입니다. 16g 같은 경우는 오뎅탕 하나를 충분히 끓일 수 있는 정도, 작은 4g 같은 경우는 혼자 커피 마시는 물 정도 끓이기에 딱 맞는 용량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되지? 빅구. 하여튼 편의점 가면 많이 팔아요. 빅이라 할게요. 그냥 빅 라이터로 이소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잘 작동을 합니다. 뭐 화력이 센 건 아니지만 간단히 고체 연료를 저만시키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시트 서밋의 X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은 250ml 정도 되고요. 무게가 45g 정도. 혼자 뭐 커피를 먹든 아니면 여기에 뭐 음료수를 먹든 맥주를 먹든 뭐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이 딱 맞습니다. 안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상품이죠. 이렇게 넣고 패킹이 딱 들어갑니다. 이건 지퍼락의 스크류 용기입니다. 약간 보온성을 띠고 있는 파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축성이 있어서 이 용기에 보온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소가스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토악스의 티타늄 윈드 스크린입니다. 15g이에요. 많이 생각보다 진짜 얇습니다. 거의 은박지 정도의 두께인데 강성은 더 있죠. 끝부분이 아무래도 날카로워요. 얇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아마 이렇게 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거의 국민 온도계 수준이죠. 줄을 잘라내고 고리를 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텐트 밖에 이제 스트링이 많이 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기 좋게 하려고. 이거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나이트코 MB 10,000 모델로 PD 충전 가능하고요. 양방향 출력이
QC 3.0까지 됩니다. 무게가 이게 아마 지금 만짜리 중에는 제일 가벼울 겁니다. 147g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팩트합니다. 정말 작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폰을 2번 충전할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리더선 솔라 랜턴입니다. 햇빛으로 충전을 하죠. 따로 뭐 전원을 꼽는 건 아니고 태양 충전입니다. 무게가 57g이고 밝기가 30루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밝은 등은 아니죠. 하지만 그 텐트에 은은하게 이렇게 분위기 낼 수 있는 1단, 2단 이렇게 깜빡이도 되고요. 이 30루멘이면 10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햇빛 잘 드는 곳에 5시간 정도 놔두면 또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 복귀해서 창문 쪽에 놔두면 입고 있으면 충전이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고리가 있어 가지고 뭐 자기 그 텐트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트코어의 NU25입니다. 원줄을 떼내고 지금 이렇게 탄성 스트링 얇은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무게가 30g 전후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조 운행등 성격으로 항상 들고 다닙니다. 주력은 캐본 플러스 65입니다. 이러면 확산, 윗면 확산광이고요. 220루멘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면 집중광. 야간 산행을 해도 이 밝기면 어지간한 종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최고 밝기에서 3분의 2 정도로 낮추면 한 6시간 전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플렉스 텔기의 티니 펌프입니다. 무게가 89g이고요. 용량이 1300mAh 정도고 최대 밝기가 400루멘까지도 됩니다. 꾹 누르면 켜지고요. 1단, 2, 3. 지금 이게 400루멘이고요. 다시는 꺼지고요. 한 번 누르면 매트 1에 바람을 넣고 다음날 매트에서 바람을 빼고 여기에 고정을 하면 바람이 빠집니다. 2단 정도로 하니까 6시간에서 7시간까지 사용이 되더라고요. 라디오입니다. 아날로그 라디오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산진 SR35라고. 뭐 요즘 워낙 디지털도 많은데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장점이 무게는 뭐 153g 정도인데 신호가 잘 잡힙니다. 보통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음향지역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이제 잘 인터넷이 안 터지고 하면 라디오를 들을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죠. 예. 이번이 또 저스트팝 청취자분들 스탈리온 그리고 두아리파가 함께한 스위티스트 파이였습니다. 최영등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 신곡이었죠. 음량 자체도 크고요. 잡신호 제거하는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흐린 상태에서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렸는데 이게 이제 몸을 재촉하는 비가 되는 거겠죠.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AA 2개짜리가 들어가고요.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한 47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한 번 넣으면 한 달에서 2달 실사용은 거의 뭐 입고 지내도 상관이 없을 정도 괜찮습니다. 빅스카의 보냉백입니다. 가볍게 사용하기 좋고요. 여기에 음식이나 차가운 냉동식품을 넣어가면 어느 정도 보냉이 됩니다. 이쪽 세 개는 실제 지금 운행을 하게 되면 입고 갈 오류들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스크린 탭 라이트입니다. 생각보다 얇고 최고 장점은 터치가 아주 우수하죠. 미들이나 헤비 스크린 탭만큼 라이트도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스마트홀의 메리노울 양말입니다. 속옷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이스브레이크의 쿨라이트 메리노입니다. 얇고 통기성도 좋고요. 그리고 메리노울의 이제 그 장점이죠. 장시간 착용을 해도 쾌적함이 유지가 됩니다. 이 옷은 OMM의 코어 후디입니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직물이 프리마 로프트 넥스트라는 소재로 베이스 레이어와 미들 레이어를 합쳤다고 보면 됩니다. 보온성도 끌어올리고 통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닷빛입니다. 트레일러너나 이제 그 산악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착용하고 운행하기에는 딱 맞습니다. G시트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시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펙스사의 알타플렉스 텐트로
비자립입니다. 비자립이고 지금 이 토탈 무게가 437g인데 안에 탄소 트래킹 폴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480g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폴잭이고요. 스틱이 142cm가 안 되면 추가로 길이를 26cm 정도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알타플렉스 자체가 전고가 꽤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짧은 스틱으로는 자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같이 이렇게 놓고 다니면 됩니다. 긴 스틱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레키 마카로 같은 경우는 140 이상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탄소 폴잭이 필요 없습니다. 없고 이걸로 하나로 자립이 되고요. 이거는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스 플러스 스틱인데 바로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폴잭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해야 하는 거죠. 전통적인 비자립의 구조를 띠고 있고요. 전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키 큰 사람들을 위해서는 꽤 편하죠. 타프 텐트의 이온이나 이 같은 지펙스사의 솔로플렉스 같은 경우 안에 카본팩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킹 자체가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없어요. 다이닝가 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압축이 가능합니다.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패킹 부피가 작은 편입니다. 작은데 앞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크로스돔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좀 크게 느껴지네요. 정말 이 크로스오버돔 같은 경우는 패킹이 거의 사기 수준은 깡패입니다. 정말 이렇게 뭐 작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손이 가더라고요. 앞서 이 텐트로 패킹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비자립 알타플렉스로 패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패킹을 하겠습니다. 여기 배낭에 보면 미니멀리스트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90cm 정도 되고요. 이게 등판 이제 프레임 역할도 하고 자리 깔고 앉는다든지 텐트 안에 현관 쪽에 펼쳐서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요. 일단 패킹할 때는 빼고 나중에 밖에 따로 이런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가벼운 침낭을 넣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퍼프 패딩 넣고요. 매트 비니하고 베개 이렇게 조거 바지 운행 중에 뭐 쉴 때나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넣고요. 나머지 식구는 뒷팩에 다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캐본은 바로 운행 중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패킹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틱도 사이드에 넣겠습니다. G시트는 하단에 패킹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유 공간이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음식을 조금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텐트를 올려서 약간의 비가 내렸을 경우에 방수 역할을 상단에서 할 수 있거든요. 당겨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등판에 있던 패드는 외부에 스트링으로 고리를 걸어주면 등판에서 안 빼도 상관은 없는데 빼서 외부에 이렇게 패킹을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저는 좋더라고요. 모양도 좋고 이게 배낭이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이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게 충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습관적으로 거의 최근에는 이렇게 메쉬에 고정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4.6kg 정도 입고 갈 옷은 뺐고요. 그 빼고 4.6kg 정도의 지금 패킹인데 여기서 물 2리터 채우고 음식 1kg 정도 더 추가하면 8kg 전후 정도면 풀 패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화식을 하게 되면 무게가 더 내려가죠. 거기에 드론을 안에 패킹하고 해도 9kg는 안 되는 무게가 나오더라고요. 경량으로 이렇게 상계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텐트를 빼고
사기 텐트를 들고 가게 되면 더 줄게 됩니다. 부피가. 사이드에 넣어도 되고요. 메쉬에 뭐 넣을 수도 있고요. 경량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하계 패킹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